시민이가 궁금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민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심리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민이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시민이 유튜브를 202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법률 서비스를 보다 더 친근하고 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시민이에 관련한 정보와 성범죄 사건 관련 법률 정보까지 알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여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여러 질문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시민이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시민이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성범죄 전문 로펌들의 온라인 광고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근데 광고 멘트들이 전부 무죄 만들어주겠다, 위험이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으면 반대로 피해자도 있을 텐데 그럼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는 피해자 전문 로펌, 전문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형 로펌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피해자분들은 기본적인 변호사 상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누군가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1호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시민이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저희 뜻에 공감하시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시민이 블로그를 만났고 최근 유튜브 콘텐츠도 보면서 시민이를 응원하고 있는 팬입니다. 시민이 변호사님들의 변호사가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면 보람찰 것 같다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변호사가 된 이후에 이 직업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민이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의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법무법인 시민이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내용으로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는 게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전화하는 것도 무섭고 선뜻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피해자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시민이의 전문 상담사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절차 안내를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만약 곧장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어플 로톡을 이용하시면 쉽게 시민이의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이의 최고 인기 변호사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운데요. 인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변호사는 저 심지연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시민이를 설립한 대표 변호사고 성범죄 피해자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민이가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있나요? 시민이는 모든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쉽게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정말 99%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모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분들께는 아직 변호사가 너무 어렵고 먼 존재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시민이라고 하던데 시민이만의 특별한 승소 비결이 있나요? 일적인 노하우는 사실 정말 많지만 일을 해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인 것 같아요. 시민이에서 함께할 변호사님을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거든요. 힘든 일을 겪은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을 찾을지 알기 때문에 시민이의 변호사들은 내일이다 라는 책임감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어려운 사건을 뒤집고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소율도 높아진 것 같은데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파고드는 집요함 그리고 열정이 우리 사무실의 승소 비결인 것 같아요. 변호사 직업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변호사 직업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누군가를 돕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누구나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텐데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일이 조금 많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이거 진짜 직업병이다 생각한 행동들이 있나요? 모든 것을 육하 원칙으로 듣고 싶어 하고 육하 원칙으로 말하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들한테 카톡을 하나 남길 때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전부 다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정말 궁금한 건데 변호사분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시나요? 평소 워라밸이 정말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워라밸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분들은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일은 꼭 마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꼭 불 꺼진 사무실에서 주인공들이 혼자 남아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데 생각해보면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중에는 칼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일요일 정도는 푹 쉬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속적인 범죄와 단발 범죄의 형량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는 이 사건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또 가해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시거든요. 범행이 지속적이라는 건 그만큼 가해자가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범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형량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성희롱은 보통 성적인 말을 사용한 성범죄를 말하고요. 성추행은 말 그대로 어떤 접촉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폭행은 법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삽입이 포함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성범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자로 시메니에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고 왔습니다. 당시 저는 제게 직접 증거가 없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봐도 대부분 소소하게라도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모은 사투리 증거로도 충분히 가해자가 처벌받게 할 수 있구나 깨닫고 희망이 생겼어요. 사실 성범죄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님이 구독자로 찾아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증거라고 하면 CCTV나 DNA, 목격자처럼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법적으로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요. 실제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증거를 아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간접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건 이후에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사건 내용을 일기로 남겨놨다거나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가해자를 추궁해서 사과를 받아냈다거나 이렇게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했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범죄에서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피해자가 변호사 상담을 받은 기록도 증거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서 찾아오셨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증거가 풍부한 경우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성범죄는 피해자 스스로가 남기는 증거가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증거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간접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지금부터 남기는 기록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증거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의뢰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시메니를 통해서 소통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심리가 궁금해 시그니처 코너 오늘의 TMI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 생일이 11월 15일이니까 15번을 한번 뽑아볼게요.
나만의 소울푸드는?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멕시칸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은 꼭 타코랑 샐러드 볼 같은 멕시칸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편입니다. 시메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심리가 궁금해는 계속됩니다. 안녕.